마을의 수호자 현명한 까마귀 조선 검은 날개의 기록. 아주 먼 옛날 이 땅에 인간의 말이 닿기 전부터 숲은 존재했다. 그리고 그 숲의 가장 높은 나무에 살며 태양의 기운을 담고 다녔다는 신성한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까마귀들이었다. 그들은 인간이 불을 다루고 말을 배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인간에게 지혜와 진실을 전했고 인간은 그 보답으로 숲을 존중하고 보호했다. 까마귀족은 인간을 돕고 태양의 축복을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커지면서 균형은 무너졌다. 인간은 숲을 파괴하며 자신들의 배만 불렸고 서로를 속이고 해치기 시작했다. 까마귀들은 인간의 죄악을 보며 슬픔에 잠겼다. 결국 까마귀족은 인간을 불신하게 되었고 인간의 일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규율을 세운 후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후 까마귀족에 현존하는 유일한 후계자인 서룡은 그들의 역사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홀로 남아 있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선조들이 목격했던 조선의 비극적인 역사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담겨 있었다. 서룡은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어갔지만 이따금씩 마주치는 순수한 영혼들을 보며 아주 작은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그 작은 희망은 바로 금오현에 사는 예진이었다. 예진의 맑은 영혼은 숲의 생명체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주었고 서룡은 예진을 새로운 희망이라 불렀다. 그러나 서룡은 인간의 운명에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경고와 시험뿐이었다. 성태는 태어날 때부터 민준의 그림자였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은 늘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민준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근본 있는 집안의 장손으로 굳건하고 올곧은 성품으로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다. 반면 성태는 민준과 같은 집안의 반개 혈통이었지만 선대의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가문이 몰락한 몰락 양반이었다. 그는 민준에게서 얻는 연민과 도움을 뼈아픈 수치로 여겼고 민준의 모든 행복이 자신의 비참함을 더욱 뚜렷하게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과거 시험에 매달렸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열등감은 그를 도박의 길로 이끌었고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마지막 땅 문서마저 잃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민준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삶을 되돌리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민준과 예진의 사랑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소박하고 순수했다. 예진은 숲속에서 우연히 만난 서룡에 대한 이야기를 민준에게 들려주었고 민준은 예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녀의 맑은 마음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자네는 어쩜 그리 짐승의 마음까지 헤아리는가? 마음이 있다면 짐승이라도 통하는 법이지요. 이들의 대화 속에서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민준은 예진과의 미래를 꿈꾸며 밤낮으로 농사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고뇌가 있었다. 바로 사촌인 성태의 존재였다. 민준은 성태의 열등감과 불행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는 성태에게 진심으로 다가서려 했지만 성태는 늘 그를 거부했다. 민준은 성태의 외면을 보며 자신의 친절이 오히려 성태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괴로워했다. 민준은 예진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성태가 자네를 질투하는 듯하네.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그에게 더 큰 불행을 준 것은 아닌지. 예진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것은 오라버니의 잘못이 아닙니다. 욕심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오라버니는 그저 좋은 마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민준은 예진의 말에 위로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민준이 예진과 혼인한 후 성태의 질투는 극에 달했다. 그는 민준을 제거하고 그의 재산을 차지해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 했다. 그는 마을 외곽의 약초꾼 길 노인을 찾아갔다. 길 노인은 탐욕에 물든 성태의 눈빛을 보며 불길함을 느꼈지만 도박빚에 시달리던 그는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특정 가문의 혈통에만 치명적인 효험을 가진 독초를 팔았다. 성태가 민준의 찻잔에 독초 가루를 넣던 밤 서룡은 날개를 펄럭이며 창문을 쪼아댔다. 서룡의 눈빛은 마치 성태의 손끝을 묶으려는 듯 강렬했다. 성태는 불길한 짐승이라며 애써 외면했다.
독이 든 차를 마시던 민주는 따뜻하게 말했다. 성태, 자네가 준 차라서 더 따뜻하네. 민주는 차를 마시는 순간 몸속에 스며드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서룡이 자신에게 보낸 경고를 떠올렸다. 민주는 성태가 자신에게 독을 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는 성태에게 분노하는 대신 깊은 슬픔을 느꼈다. 민주는 성태의 비극적인 삶을 알고 있었기에 성태를 벌하기보다 그를 구원하고 싶었다. 민주는 독을 뱉어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성태에게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줄 것이라 믿었다. 민준의 이러한 운명적 선택은 그의 죽음을 단순한 비극이 아닌 성태를 구원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었다. 민준이 병들어 누운 이후 성태의 밤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그는 밤마다 민준이 마지막에 했던 따뜻한 말을 환청처럼 듣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양심과 욕망이 끊임없이 싸웠다. 성태가 괴로워할 때마다 그의 눈에는 피처럼 붉은 까마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는 죄책감을 상징하는 서룡의 영적 투사였다. 성태는 이 고통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죄를 숨기려 발버둥쳤다. 그는 독초를 팔았던 약초꾼길 노인을 찾아가 그 약초는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길 노인은 성태의 광기 어린 눈빛에 겁을 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길 노인 또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성태는 민준의 친척들에게 민준이 병에 걸렸던 것이 예진의 탓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자신의 죄를 예진에게 전가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를 찾지 못했고 붉은 그림자는 더욱 선명해졌다. 민준의 죽음 이후 예진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예진은 성태가 민준의 재산을 탐낸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설마 민준에게 그렇게 따뜻했던 성태가 예진은 그 그림자를 억누르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까마귀에게서 배운 진실과 믿음을 떠올렸다. 서룡은 예진의 마음속 작은 의심의 그림자를 지켜보며 그녀를 시험했다. 예진이 남편의 죽음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원망이나 증오에 휩싸이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믿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까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되었다. 예진이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묘를 쓰다듬는 순간 서룡은 그녀의 마음속에 드리웠던 작은 의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민준이 숨을 거두자 서룡은 분노와 슬픔에 잠겼다. 서룡은 숲으로 날아가 모든 까마귀들을 불러 모았고 민준의 장례식 날 하늘을 뒤덮은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는 성태의 집 위를 맴돌며 맹렬하게 울어댔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원님 윤학수는 이 기이한 현상에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직감했다. 윤학수는 성태와 예진을 함께 불러 신문을 시작했다. 윤학수는 예진의 굳건한 눈빛에서 그녀의 결백을 확신했다. 그리고는 성태에게 질문을 던졌다. 성태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윤학수는 이미 성태의 죄를 알고 있었다. 그는 성태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윤학수는 성태에게 맹렬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자네는 민준이 아프던 시기 매일 그의 집을 드나들었다지?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던 날 자네는 민준의 유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준이 숨을 거둔 것은 새벽녘이었다. 자네는 새벽녘에 왜 민준의 집에 있었는가? 성태는 당황했다. 그저 민준이가 걱정되어. 밤새도록 민준을 간호한 예진도 민준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자네는 민준의 유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대체 민준이 어떤 유언을 남겼다는 말인가? 성태는 말을 더듬었다. 민준이가 제게 재산을 맡긴다고. 윤학수는 비릿하게 웃으며 성태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았다. 민준이는 그럴 사람이 아닐세. 민준이는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예진이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네. 자네의 말은 거짓이다. 자네는 민준이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구나. 성태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심장은 멈출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때였다. 서룡이 창문 틈으로 날아들어와 원님 집무실의 탁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부리로 탁자를 쪼며 딸그락 소리를 냈고 이어서 차를 따르는 소리, 찻잔이 탁자에 놓이는 소리를 순서대로 흉내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흉내가 아니다. 원님은 서룡의 행동에 확신을 얻고 성태에게 물었다. 자네가 민준에게 준 차는 어떤 잔에 담겨 있었는가? 성태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가 독을 탔던 찻잔은 민준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서룡은 맹렬한 눈빛으로 성태를 응시하며
민준이 마지막으로 내쉬었던 고통스러운 한숨 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냈다. 이 소리가 들리는가? 이것은 내가 독을 탔던 순간의 민준의 마지막 고통이다. 원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박혔고 성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공포는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고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성태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죄를 고백하는 순간 성태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민준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민준이를 죽였습니다. 내 열등감과 탐욕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예지는 성태의 자백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아주 작은 의심의 그림자가 비로소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성태의 비참한 삶을 이해했다. 성태님도 괴로우셨군요. 예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성태의 회개에 큰 울림을 주었다. 서룡은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예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룡의 날개는 검은 빛을 되찾았고 마치 승리를 알리듯 힘찬 울음소리를 내고 숲으로 사라졌다.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불길한 경고가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승리의 함성이었다. 성태는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는 남은 삶을 오직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데 바치기로 다짐했다. 예지는 민준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에 대한 사랑과 함께 죄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과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진정한 구원은 죄를 뉘우치는 순간에 시작되며 진정한 용서는 이해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서룡은 인간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를 지키는 마을의 영원한 수호자로 기억되었다.